2025년 12월 21일.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가는 일요일이네요.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올 한 해 한국 자산시장이 정말 뜨거웠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그랬죠. 그야말로 기록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2025년의 부동산과 주식, 이 두 시장의 열기 속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은 닫았지만 저희 분석은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네, 오늘 대화는 아마 자료 속 숫자랑 현상들을 연결해서 그 뜨거움의 본질이 뭐였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는지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들을 보면서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표현이 바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 상승이었어요. 네. 서울 아파트 연간 상승률이 과거 기록이었던 8%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던데, 솔직히 연초만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그게 바로 2025년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자 핵심이죠. 아,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상승세가 한 번에 쭉 이어진 게 아니고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의 파도를 가고 왔습니다. 세 번의 파도를 타고 왔다. 네,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려고 하면 또다시 매수세가 몰려드는 시기였죠. 전문가들이 이 현상에 붙인 이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막차 수요입니다. 그 막차 수요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여기서 놓치면 영원히 뒤처진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정확합니다. 이건 이성적인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네네.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감,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을 거라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시장을 계속해서 밀어 올린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 분석보다는 그냥 나만 빼고 다 사는 것 같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자료 다른 부분을 보면 정부의 대출 제한이나 세금 규제 같은 브레이크 정치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렇게 억누르는 힘이 있는데도 어떻게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오히려 더 타올랐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2025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정책의 의도랑 시장의 실제 반응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거죠. 괴리요? 네. 예를 들어 한 보고서에서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오히려요. 네. 대출이 막히고 세금이 오르면 집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을 거고, 그럼 공급이 줄어서 전세 가격부터 오를 거다. 이런 예측이 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의도치 않게 전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 불안감이 다시 전세 살 바에야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자는 막차 수요를 더 자극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셈이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어떤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과열을 경고하면서도 동시에 만약 고점 대비 20에서 30% 가격 조정이 온다면 그건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상반된 주장이네요. 그렇죠. 즉, 시장 한편에서는 폭탄 돌리기를 걱정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 폭탄이 터지기만 기다리면서 총알을 장전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거운데, 그렇다면 소위 그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를 보니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던데요.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막차 수요와는 완전히 정반대 형보잖아요. 네, 바로 그 온도차가 2025년 시장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눈앞에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금융기관들은 이미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더 넓은 시야라면 어떤 걸까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국내 금리 변동 가능성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간 거죠. 개인과 기관이 바라보는 시간의 길이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군요. 맞습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불안하고 국내 유동성 환경도 언제든 바뀔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신중한 태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료에 언급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말과 함께 반드시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관리입니다. 아,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이게 위험하다고들 하던데 쉽게 말해 대규모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걸 콕 집어 관리하겠다는 건 지금 이 부동산 열기 밑바닥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PF 대출은 성공하면 큰 수익을 주지만 만약 시장이 꺾여서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뇌관이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2025년 부동산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개인들의 공포에 기반한 매수 열풍과 제도권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차가운 경계심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는 뜨거운 개인과 차가운 기관이라는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이 구도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점도 흥미롭죠.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 4000 시대를 열면서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잖아요. 맞습니다. 한때는 4220선까지 치솟았고 가장 최근인 12월 19일 종가도 4020포인트로 견조했고요. 부동산의 동력이 공포였다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겉보기엔 둘 다 뜨거웠지만 그 열기의 엔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엔진이 달랐다. 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주식시장의 핵심 동력은 명확합니다. 바로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혁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밀려 들어온 외국인 자금입니다. 아, 역시 AI와 반도체군요. 네, 2025년 내내 세계를 달군 AI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관련 대형주들이 그야말로 시장 전체를 견인했죠. 코스닥 역시 900선을 넘어서며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 확실히 올해는 어딜 가나 AI 이야기였죠. 그런데 시장 전체가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내부에서는 좀 조용한 변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소위 좀비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상장 폐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세장에서 굳이 이런 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마치 잔칫집에서 불청객을 솎아내는 듯한 느낌. 네네. 이게 바로 2025년 주식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바로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입니다. 체질 개선요? 네, 단순히 지수만 끌어올리는 양적 팽창을 넘어서 시장의 질적인 건강함을 챙기겠다는 신호죠.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연명하는 부실한 기업, 즉 좀비 기업들을 정리해야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투자자들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취지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부 기업들의 반발이나 법적인 문제로 절차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언급도 있는 걸 보니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 시장이 과연 겉모습만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속도 단단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기술주로 돈이 쏠리는 현상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기업을 찾아 몰려드는 옥석 가리기 현상이 심화됐고 네, 바로 그거죠. 좀비 기업 퇴출은 이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은 기업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해진 한 해였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내부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려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난 거죠. 시장 내부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코스피 4000 시디를 연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외국인 자금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외부 변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특히 한 자료에서 원달러 환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이 환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주식 투자는 사실상 두 개의 베팅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베팅이요? 네. 첫째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베팅, 그리고 둘째는 원화 가치에 대한 베팅이죠. 아, 주가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외국인 투자자가 1,300원으로 바꿔서 주식을 샀다고 해봅시다. 네. 나중에 주가가 10%나 올랐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 올라서 환율이 1,100원이 되어버리면 다시 달러로 바꿨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죠. 내가 고른 주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환율이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뒤흔들 수 있습니다. 2025년 2025년에 강 세장이 외국인 자금이라는 든든한 지원군 덕분이었던 만큼 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환율 안정이라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자료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죠.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막차를 놓칠 수 없다는 개인들의 강력한 공포 심리가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키면서 가격을 밀어올렸지만 네. 그 이면에서는 정부와 기관들이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차가운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야말로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이었습니다. 네. 개인의 기대감과 제구도권의 경계심이 팽팽하게 맞선 한 해였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AI와 반도체라는 기술 혁신이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코스피 4000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시장 내부에서는 좀비 기업 퇴출 같은 체질 개선 노력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환율이라는 변수가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고요. 네, 두 시장 모두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 심장부에 있던 동력과 잠재던 리스크의 종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동산은 정책과 심리의 싸움이었고 주식은 기술과 글로벌 자금 흐름의 함수였던 한 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2025년 자산 시장의 복잡한 지도가 한결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이 흘러간 한 해였는데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큰 그림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뭔가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공포라는 인간의 원초적 심리가 주식시장은 AI라는 기술 혁신이 이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이 두 시장을 움직이게 될까요? 오늘의 자료가 그 답을 직접 알려주진 않지만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내년의 투자가 되겠죠.